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트맨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7회 여러분과 함께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뻔뻔 AI 시간입니다. 사실 그 KBO 리그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리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국내 리그 들어와서 몇 년씩 뛰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돼가고 있고, 근데 국내에 와서 세 시즌을 뛰고 팀을 옮겨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두산 베어스의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그 전설적인 선수 이름들을 따가지고 팀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린동원, 린철수. 맞습니다. 그래서 노 프라블럼 완전 콩구리시다. 노 프라블럼 문제 없어. 문제 없어요. 네. 왜냐면 누구냐? 난 린철순이야. 네.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박철순과 최동원은 그냥 전설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외국인 선수에게 전 팀에서는 린동원이라고 얘기했고 옮긴 팀에서는 린철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왜 이러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 있다가 두산으로 왔잖아요. 네. 자, 이 15년부터 16년, 17년 3년간 롯데 성적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25경기 소화해서 14승 4패,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평균 자책점이 낮아졌습니다. 2점대로 갔어요. 지난 일요일에 사실은 SK전에서 말홈런을 맞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점대. 아직은 2점대거든요. 벤코프 선수가 팀 내 전체 또 KBO 리그에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투수는 역시 린더블입니다. 그렇죠. 투수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실 퀄리티 스타트 혹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몇 차례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퀄리티 스타트가 20회로 그러니까 등판할 때 80%가 퀄리티 스타트 나가면 6회까지 그냥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6이닝 3자책점 이하로 지금 간다는 거고 그만큼 승리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린드블럼 선수가 나가면 두산의 불펜들은 몇 명 빼놓고 편히 쉬어. 린더블럼 나오기 전에 지쳤던 그 선수들이 실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린더블럼 나오고 그 다음 게임에서 또 득판을 하고 잘한다 린드블럼. 네. 사실 롯데 때도 잘했어요. 그렇죠.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고 2017년에는 뭐 중반에 또 왔기 때문에 지난해 또 막판에 가을 야구 가는데 사실은 린더블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적을 보시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롯데에서 두산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롯데 팬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내심 두산 팬들은 기대를 좀 했었고 롯데는 보내주기 싫었고 그런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뭐 린드블럼 선수가 또 롯데 팬의 가슴을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린드블럼 선수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롯데에게 섭섭함을 좀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다가 또 나중 되면 또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인생사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두산으로 와서 정말 지난 3년간의 성적은 두산에서 잘하려고 뭐 워밍업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기록 외에 과연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구종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공이 어떻게 좋아졌으며 그 공을 우타자에게는 어떻게 쓰고 좌타자에게는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하면 빠른 공 아닙니까? 그렇죠. 빠른 공. 자, 저희가 이 지금 그래프는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수의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포수가 돼서 지금 마운드 쪽을 바라보고 있다. 우타자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빠른 볼 보니까 바깥쪽 공이 많네요. 네. 우타자가 있을 때. 좌타자는 몸쪽이 많고. 몸쪽이 많고. 이게 이제 지난해 기록입니다. 지난해. 그렇죠. 자, 올해로 가니까 더 존이 밖으로 더 갑니다. 우타자를 상대해서는. 그런데 폭을 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위아래가 줄어들었어. 네, 그것은 지난해는 좀 공이 좀 날리는 그런 감이 있었지만 지금 탄작점이 더 정확하게 꽂히고 있다.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네, 탁.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지금 가고 있다. 자기가 목표했던 그 공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다. 더 진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타자의 바깥쪽, 좌타자 몸쪽. 그럼 이제 우타자들은 바깥쪽으로 빠른 공이 오면 어지간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잘 던지는구나. 네. 역시 투수는 역시 빠른 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빠른 볼에 이어서 이번엔 투심 페스티벌을 보겠습니다. 투심. 여러분이 포수가 돼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포심이 우타자의 몸쪽으로 옵니다. 그냥 빠른 공은 우타자의 바깥쪽이었는데 네. 투심은 몸쪽으로 오죠. 좌타자 또한
투심이 바깥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이것도 반대. 투심 계통의 그 공이 약간 말려서 우타자의 몸쪽으로 들어가는 그 그립상 네. 예, 그렇게 이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올해도 기록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존이 더 몸쪽으로 붙었어요. 우타자의 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투심의 무브먼트를 네. 살려서 우타자에 바짝 붙이고 좌타자한테는 좀 멀리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스위스팟에 맞지 않게 던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타자들 피곤하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하나 공이 컷 패스트볼이라고 얘기했죠. 컷 패스트볼은 말 그대로 빠른 공처럼 오다가 마지막에 홈플이 딱 앞에서 휘는. 딱 끝에 부분만 휘어지는 그런 부분을 커트라고. 그 슬라이더는 피곤한 공인데 컷 패스트볼은 우와 피곤하다 이 공이죠. 그렇죠. 딱 치려고 하는데 끝에서만 딱딱 피해 나가니까. 맞아. 이 린드블럼의 이제 커트가 장착이 되면서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타자한테는 바깥쪽으로 흘러 지금 나가고 있고 좌타자한테는 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에서 뛰었던 새 시즌 올해 빠른 볼의 스피드는 일단 지난해보다 2km 정도 좀 빨라졌어요. 그렇죠. 지난해 줄어든 부분이 사실은 2015-16 시즌에서 지난해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안타율을 보시면 3할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롯데에서 평가가 달라진 거죠. 재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네. 다른 팀에 가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짬뽕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요리를 맛있게 해내지 못하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못하는 거야. 와닿네 또. 근데 그 두 가지를 잘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빠른 볼은 투수에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구가 살아야 린더블럼도 잘 볼 수 그렇죠. 있다. 다른 투수들도 마찬가지. 맞아. 유희관 선수도 맞아. 사실은 직구가 살아야 다른 변화구가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제1 요인은 직구다. 맞습니다. 투심 패스트볼 구속으로 보자면 역시 뭐 큰 변화는 큰 보이지 변화가 않아요. 없죠. 구사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아졌고 그 전년도에 비하면 확연히 차이 날 만큼 줄었네요. 투심 패스트볼이. 네, 투심 패스트볼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린더블럼 선수는 주로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투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직구 아니면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이런 형태로 해서 승부를 하던 투수였는데 지금 이 구사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2015-16 시즌에 25%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구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건데 땅볼하고 이 뜬공 비율을 보시면 2015 시즌, 16 시즌 가면 갈수록 땅볼 비율이 사실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올 시즌에는 0.79라는 것은 땅볼 비율보다 뜬공 비율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네.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땅볼 유도 투수라기보다는 뜬공 유도 투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잠실구장이 워낙 넓은 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던지더라도 홈런만 안 맞으면 또 수비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야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 패스트볼하고 투심 패스트볼하고 무슨 차이가 나길래 저런 데이터 차이가 나지 생각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투심 패스트볼에 대한 개념을 좀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해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포심은 손가락 두 개, 그냥 매듭이 4개 다 걸치는 거고요. 그렇죠. 투심은 딱 2줄 잡고 던지는 공을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투심 패스트볼에 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컷 패스트볼은 뭐냐? 컷 패스트볼의 스피드는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사실은 슬라이드하고 컷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그 전까지는 슬라이드 위주로 던졌다 그러면 올 시즌에는 컷 패스트볼로 던지고 있다. 후속을 보면 아시잖아요. 132, 134 이런 것들은 이제 슬라이더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고 컷 패스트볼은 직구처럼 빠르게 가다가 끝에서 살기 때문에 후속이 더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피안타율도 지난해와 올해 2할 때 초반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장타율을 대폭 낮췄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큰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가다가 좌회전하니까 쓱 이렇게 돌아나가는 공이 슬라이더라면 네. 컷 패스트볼은 계속 직진하다 갑자기 돌발 상황 앞에 오토바이가 발견돼서 이렇게 꺾는 거지. 비율 참 잘하시네.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바닥대. 그죠? 네, 슬라이더는 그렇죠. 완만하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어. 저 차가 크게 돌고 있구나. 그렇죠. 컷 패스트볼은 직진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갑자기 돌풀이가 나타나서 싹 꺾는 거야. 그렇죠. 아, 커터가 결국은
린드벌름이 지금 먹고 사는 그런 구종이 됐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네. 왜냐하면 린드벌름 선수가 왜 슬라이드 던지다 이제 커트를 던졌냐 했을 때 본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좌타자 승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만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구종이 되기 때문에 컷 패스볼이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 하나가 장착했는데 이렇게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 사실 공 하나 장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은 모든 선수가 다 장착을 하죠. 10년을 해도 안 되는 선수가 있고 또 유현진 선수 같이 하루 이틀 이렇게 배웠는데 감각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고 또 장착하는 선수들이 있고 불공평하다 진짜. 네. 자 일단 개념 정리는 됐어요. 어쨌든 그 빠른 공 개통으로 효율적으로 린드블럼은 달라졌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구는 혼자 하는 거 아니라며 맞춰 잡는 게 효율적이라며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면 좋아 린드블럼 잘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뒤에서 도와주는 수비들은 어땠을까? 이게 또 궁금하네. 어떻게 됐어요? 롯데에서 두산으로 이적한 이후의 기록 보자면 일단 이게 사실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롯데하고 두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롯데에 있다가 두산 갔을 때 두산의 수비라든지 잠실구장 효과 이 부분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걸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다 보면 에이 저래서 우리 팀이 저랬나? 뭐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비난의 목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요 현재 DER이 뭡니까? 요거 설명 먼저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인플레이 타구가 왔을 때 타구 처리를 많이 하느냐 그 비율을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 비율을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파울이 아닌 공, 그렇죠. 뜬 공이 됐던 땅볼이 됐던 여러 가지 어쨌든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는 공에 대한 수비. 2015년 롯데에 있을 때 9위 그러다 지난해 3위로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올해 두산도 3위입니다. 그러니까 린드벌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린드벌름 자체의 공도 좋지만 네. 수비의 도움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KBO 리그 들어와서 2년간은 도움을 썩 많이 받지는 못했고. 근데 작년에 왜 갑자기 롯데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루수 번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폭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번즈 선수가 실책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있는 그런 수비를 하지만 전체적인 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군요. 인플레이 타구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줬다는. 물론 다른 선수들 효과도 있겠지만 네네. 롯데를 놓고 보면 번즈 효과가 컸다. 자 그러면 이제 린드블럼이 등판해 있을 경우의 실책수입니다. 네. 2015년과 2016년 롯데에서는 14개와 10개 기록을 했고 지난해 롯데에서는 인플레이 타구 처리 비율의 순위가 좋았던 것처럼 실책수가 굉장히 롯데가 굉장히 많이 잘했어요. 도움을 줬었죠. 물론 뭐 지난해는 이제 후반기만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수가 어쨌든 15, 16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근데 올 시즌에 놓고 보면 7게임 롯데에 있을 때보다는 사실 지난해 제어해 놓고 보면 15년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비를 놓고 보면 또 이 개수가 또 실책수가 많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DER을 놓고 봤을 때 남들이 잡지 못하는 타구를 잡아서 그렇죠. 실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득점 지원은 KBO 리그에서 뛰는 동안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 뭐 롯데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두산에 있을 때 지금 점수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리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땅볼 뜬공 비율에 대해 이게 되게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그동안 린드벌름 선수는 땅볼 유도형 투수였거든요. 그리고 사직구장에 갔을 때 사직구장 펜스가 가깝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점이 넘어간다는 것은 땅볼이 많다는 거고 또 0점대로 가는 것은 뜬공이 많다는 거. 지금은 잠실구장 와서는 뜬공 투수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높은 플라이볼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직구장에서는 뜨면 이제 넘어갈 확률이 높지만 조금 불안했는데. 그렇죠. 잠실은 워낙 구장이 넓기 때문에 뜬공이 나오더라도 범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린드벌름 선수가 땅볼 투수에서 완전 이제 뜬공 투수로 변신을 하게. 잠실 친화적인 투수로 바뀌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종별 그리고 구종별 뭐 피안타율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네. 스타일이 달라졌고 달라진 스타일에 정말 적응을 잘해서 정교함까지 갖추게 됐다. 그리고 지원도 잘 받고 있다. 그렇죠. 네. 수비 도움도 잘 받고 득점 지원도 잘 받고. 본인도 편하고 야수들도 편하고 그럴 때 감독도 편하고. 그럴 때 저희가 또 늘 하는 얘기. 네. 누이 좋고 네, 무조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쓰고 돈 주고. 그렇죠 이거야 이거. 거기에 또 저
저 넓은 구장을 활용하면서 심리적 안정도 얻게 됐고. 요새 뭐 후리니는 어떤가? 후리니. 하나 만들어 보면 후리니. 후리니. 뚜리니라고. 후리니. 그러니까 뚜리니하고요. 두산 어린이.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이 두산 팬들은 우리 후리니들이 역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의 이름을 외치면 바로바로 이재욱 기자가 승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코프, 프랭코프 17승, 린드블럼, 14승, 이용찬, 12승, 잘한다 셋다다. 43승. 야, 이 후리니. 후리니. 이 산 총사가 올 시즌 두산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그냥 가르쳐 드린 거죠. 사실 원래는 1회부터 다시 보고 오세요 이럴 수도 있어.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친절한 방송.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 바쁘시니까 네. 이런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번트맨이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자화자찬.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린드블럼의 던지는 스타일이 그대로 그냥 투영이 되네요. 그렇죠. 그죠? 린드블럼 선수가 어떤 투수냐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직구, 투심, 슬라이더 네. 이 세 가지 구종을 가지고 승부를 했던 투수였는데 직구, 커터 이 1, 2 구종으로 가고 있고 투심을 이제 제3의 구종으로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공들은 그냥 보여주는 정도. 메뉴도 많아졌고 그 메뉴를 만들어내는 비율이 조금 다 달라졌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잘한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렇죠. 린드블럼 선수 두산 베어스의 든든한 그 마운드의 주축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뻔뻔 AI였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는 번트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와라! 오늘도 5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단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해서 방출이 되면 계약된 금액은 모두 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지도 않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뭐 시즌 초반에 또 부진해서 퇴출되느냐 아니면 또 중반 이후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세부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외국인 선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영입 경쟁이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붙고 있고 또 우리나라끼리도 팀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선수들이 갑이 됐어요. 이걸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 안 가겠다. 이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영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전에서 방출되더라도 계약 금액이 최근에는 거의 다 지불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구단들이 지금 의리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막 속이 쓰려 죽겠는데도 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KBO가 전체적으로 다른 구단들 해서 너무 과열 경쟁이 되니까 예. 좀 손을 보자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 구단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이하로만 계약하자. 제한을 두죠. 네, 제한을 두고. 일본처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KBO 리그에서는 소위 빠던이 인기잖아요. MLB는 투수들이 화를 내던데 KBO 리그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홈런 치면서 빠다 던지는 거. 그렇죠. 이게 참 빠던이라는 이 자체도 이제 하나의 용어가 지금 되고 있는데 원래 빠따라 그러면 일본식 용어인데 맞아요. 배트 플립이라 그러죠. 홈런 같은 거 치고 나서 방망이 던지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 장면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투수가 굉장히 화를 내고 불문율이죠. 그러니까 상대 투수의 홈런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홈런 때렸으면 볼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 그렇게 건방지게 하느냐. 그래서 다음 타석에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용납이 되는 한국에서도 기분 나빠하는 투수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팀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서 아니 어떻게 한 KBO 리그는 저런 것을 놔둬? 그렇죠. 이러면서 화제가 좀 맞아요.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장면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다든지 뭐 지난주에도 박성민 선수가 트리플 악셀 비슷하게 홈런을 치고 이런 것들이 신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주기도 하죠. 보여주고 뭐 그렇게 화제가 되는데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과하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외국인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문화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화를 내고 트레스 토크를 하고 가는 타자는 왜 이러다가 그러다 붙는 거죠. 한판 붙고 그런 상황들이 세죠. 네. 선수도 본인 응원가는 다 알고 있을까요? 100%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따라합니다 본인들이. 타석에 나와서 따라해요. 예전에 그 이양기 선수 있었잖아요. 이양기 선수가 나올 때 전원일기 음악이 나왔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 이양기 선수가 처음에 갔다가 그 타석에 자기가 그거 리듬을 못 맞춰서
도저히 타격을 못하겠다. 상당히 재미있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지어놓으면요 선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듬에 맞춰서 진짜 그 리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음악 많이 듣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또 응원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데 저작권 문제 저작권, 때문에 아이. 저작 임금권 문제 때문에 네. 상당히 응원가를 많이 바꿨죠. 응원단장들 그것 때문에 죽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팬들도 사실은 볼 때 그동안 익숙하고 너무나 좋았던 그런 응원 맞아요. 곡이었는데 못하니까 또 새로 만드는데 너무 어색해. 맞아요. 그래가지고 팬들도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선수들도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떻게 쓸 수 못하는 그런 그렇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본인도 알고 있다는 사실 또 말씀드립니다. LGU 플러스 신한은행과 소울이 함께하는 번트맨 이번 시간에는 솔픽입니다. 솔픽 승리팀 맞추기. 자 이제 넥센과 LG가 잠실에서 KT, SK, 한화, 삼성, 두산, 롯데, 기아, NC 네. 이 요즘은 재밌지 않은 게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다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지금 각 팀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쟁? 네, 마지막 이제 몇 게임 안 남아서 네네. 20게임 약간 남짓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한번 또 맞춰볼까요? 넥센과 LG. 넥센 같은 경우는 4위를 하느냐, LG 5위를 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LG 넥센이 좁혀진다 그러면 사실 4위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제가 보기엔 그 싸움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4위, 5위가 처음부터 맞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홈에서 하잖아요. 그럼요. 1승을 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저 수요일 넥센 봅니다. 넥센. 저는 LG가 분위기를 추스러 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KT, SK는 흥신삭들이 재밌는 또 게임을 또 해야 그러면? 되는데 탈꼴찌를 지금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꼴찌는 무조건 면해야 되고 네. 그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내년 시즌이 전체적으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올 시즌 승리 만약에 꼴찌 된다 그러면 여기도 후폭풍이 좀 세죠. 세질 것 같아요. 세죠. 뭐 황정희 선수를 FA에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했다. KT는 또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돈 스파트 별거 없네. 뭐 야, 이거 안 이런 되죠.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SK 한동민 대단합니다, 진짜. 그 선수도 정말 어려움을 딛고 네, 부상 올라와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뭐 최고의 또 시즌을 만들고 있고 한동민 선수의 배번이 65번이잖아요. 네. 리틀쿠바 박재영 선수의 배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네.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홈런의 결이 달라, 질이 달라. 스윙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좀 뭐 중남미 선수들 스윙처럼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정말 진짜. 아름다운 아트 배팅을 맞아요. 하는 그런 선수고 KT 갈게요 저는. 저는 SK가 애구 하나 삼성 야 이거 하나 2등 가야 되고 삼성은 5강 가야 되는 싸움인데 하나 갑니다 저. 하나도 이제 가을 야구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맞아요. 됐고 2위를 가느냐 3위를 가느냐 준플레이오프로 직행하느냐 플레이오프로 직행하느냐 하는가 땅 차이입니다.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LG가 11년 만에 올라왔을 때 LG 팬들 난리 났었듯이 맞죠. 지금 하나는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또 사람이 욕심 끝이 없는 게 또 아, 하다 보니까 또 한 순위라도 1순위라도 더 올라가고 싶어서 그럼. 자, 사직 그러면 어떨까요? 두산 롯데? 두산 가요. 저도 그냥 여기는 두산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한번 갈게요. 나 4년 전 의외 NC가 좀 한번 저는 그래도 기아를 못 뽑아야 되지 않나. 네. 뭐 NC에게는 2018년은 너무나 혹독한 한 해입니다. 그렇죠. 뭐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최하위는 면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는 있는데 아직은 게임 남아 있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어쨌든 NC 팬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솔픽 1대10 퀴즈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네, 삼진을 가장 많이 뽑아낼 팀, 가장 많이 뺏어낼 팀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드가 단단해야 되죠. 강력한 삼진을 또 잡는 투수가 필요한데 KT 피어밴드 나올래나? 피어밴드 나오면 피어밴드로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저는 SK가 넥센도 뭐 홈런을 많이 치는 네. 팀이지만 또 그렇습니다. 삼진을 또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뭐 그냥 찍어보는 겁니다. 네. 네. 아무 이유 없어.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신한은행 소울 접속한 이후에 로그인 하셔서 정답 참여하시면 또 당첨된 분께 그렇죠. 행운이 포인트 또 드리고. 따르면 포인트가 또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미삼아 재미삼아 그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횟수도 늘어나고 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보면 이제 구독자 수도 좀 늘어나고요. 네. 올 한해 한 300만 찍읍시다. 300만. 그럼 아예 야구
번트맨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860만이 넘을 거 아닙니까? 5천만이 그날까지 300만 정도는 가는 걸로 하자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공약 저희가 지금 번트맨 시작한 지 16회, 오늘이 17회째니까 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한 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올 한해 한 10만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만? 한 마음 같아서는 뭐 100만도 가고 싶죠. 100만도 가고 싶은데 예, 사실 이 채널이 그러니까 LG U+하고 또 신한은행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럼요.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분산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는 5천을 달성이 되면 우리 용수 형님을 업고 한번 춤을 춰보겠습니다. 저는 10만 되면 여기 성남 분당 율동공원에서 저 번지 점프 한번 10만? 번지 10만. 점프 한번 하겠어 내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임용수를 볼 수 없었다. 어쨌든 네. 여러분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또 좋아하는 야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좋은 데이터들 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이런 것만 들으시면 야구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뭐 구독자 수도 구독자 수지만 어쨌든 뭐 LG U+라든지 신한은행 그 소울 그쪽을 통해서도 또 지금 보실 많은 수 분들이 있고. 또 지금 보시고 그럼요, 계시니까 많은 야구 팬들한테 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야구를 느끼기 정말 좋은 계절 그리고 가을 만끽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즐기자고요. 네, 재미나게 그러니까 즐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번트맨 즐기자. 즐기자.